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의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볼 거는요, 책이 아니라 책 속에 숨어있는, 죄송합니다. 책을 토대로 해서 만든 드라마. 이번에 마이크 프레이건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어셔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드라마를요 끝까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무시무시해요. 이게 18 플러스, 이게 한국말로 하기 좀 영어 좀 이런데, 뭐냐면 18 플러스 해가지고 되게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약간 야사시한 것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아주 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평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보고 나서 이 드라마가 상당히 괜찮네 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미국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이자 추리소설의, 뭐라 그래야 할까? 좀 원류?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럴까요? 모르겠다.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소설들을 갖다가 2023년의 배경으로 현대화해서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책이 원작이고, 오래된 책이 원작이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8부작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섞어가지고, 제 생각에 한 6부작 정도, 그러니까 5권의 책들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어셔가의 몰락, 이 드라마, 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어셔가의 몰락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회차가 모르드가의 살인사건, 붉은 죽음의 가면, 검은 고양이 등, 이게 전부 다 에드가 알란 포가 썼던 소설이죠. 단편 소설. 그 다음에 힐하우스의 유령처럼 과거 현대가 교체되는 편집으로 이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전체적인 어떤 에드가 알란 포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셔의 6남매가 있습니다. 각각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소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큰아들 프레데릭은 함정과 진지, 그 다음에 머더레이는 황금충, 빅토리는 고자질하는 심장, 카밀은 모르고가의 살인사건, 레오는 검은 고양이, 페리는 붉은 죽음 가면, 이렇게 6남매의 상징을 하는 그런 어떤 색들, 붉은 죽음의 가면에 나오는 프로스테로가 구성되어 있는 그 무도회장 방의 그 색깔이기도 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어셔가의 6 그 자녀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에드가 알란 포의 6작품과 이렇게 매칭업을 시키면서 이 작품들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많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들었고요. 이게 현대적인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셔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이 2주 안에 갑자기 확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를 갖다가 이 드라마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드라마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재구성해봤어요. 어떻게? 전체 줄거리를 시간적 순서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먼저 1950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포트나도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포트나도 제약회사의 회장이 비서였던 일라이자 우드가 있는데, 이게 당시 CEO 윌리엄 롱펠로와 불륜을 저지르고 로데릭과 메들린을 낳아요. 이게 이제 메인 주인공이에요. 이 로데릭과 메들린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고요. 둘을 낳고, 둘을 자식으로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갖다가 그냥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60년대 엄마인 일라이자가 병마 끝에 가사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남매가, 엄마가 이제 죽었다라고, 가사 상태라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죽은 것 같을지만 죽지 않은 상태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는 뒷마당에 생마장을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엄마가 거기서 뛰어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서 문을 패치고 나와서 자신의 남편이자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아이들의 아버지인 롱펠로우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목을 졸라 죽이고 본인도 거기서 죽게 돼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롱펠로우가 죽고서 그레이지 월드가 인수한, 그러니까 그레이지 월드라는 또 다른 사람이 이 롱펠로우가 회장으로 있었던, CEO로 있었던 포트나도라는
그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남매는 거기에 우편실과 데이터 관리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어셔의 남매예요. 이제 이 주인공 남자와 아마 쌍둥이 같아요. 오빠와 그다음 여동생이겠죠. 회사가 서명을 위조하고 사람들 갖다 임상실험을 막 한 거예요. 그것들을 위조한 것들, 그런 중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 남매는 항상 꿈꿔요. 뭐냐면, 이 회사는 원래 자기 아버지 회사다. 엄마가 아버지를 목졸라 죽였지만 이 자기 아버지 회사를 자기들이 이 회사를 다시 되찾고 싶어 하고, 그레이즈 월드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지금 CEO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입 검사인 어거스트 뒤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거스트 뒤팽. 이 오거스트 뒤팽이 이 회사를 갖다, 이 제약회사인 포트나도 회사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시체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서 남매와 접선을 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법정에서 뒤팽은, 이 검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어셔 남매들이 이제 내부 고발로 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겠다 했는데 뒤통수를 맞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위증으로 그냥 이거 사실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증으로 그레이즈 월드와 그 다음에 포트나도를 법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사진들에게 어마어마한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의를. 자, 축하 파티가 막 열렸겠죠? 그날이 언제냐면 이게 중요해요. 1979년 12월 31일. 1979년 12월 31일에 여기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요. 이 지금 드라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포트나도를 먹으렸던 어셔 남매는 청산가리가 든 와인을 그레이즈 월드에게 이걸 먹여요. 그리고 폐쇄된 건물 안에 이 사람을 안매장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벽돌로 다 발라버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 알리바이를 위해서 근처 술집에서 새해를 보내고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는데 1월 1일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바텐더 어떤 여인이 하나 나타나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벌이던 반드시 성공할 거다. 법적 책임도 피해간다. 그 대신 두 사람의 업보는, 모든 업보는 자식들이 대신 집어 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세상에 왔으니까 함께 같은 날 세상을 떠날 거야. 그와 함께 어서가의 핏줄들도 모두 다 여기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면 당신들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찾아와서 12월 30일 돌아와서 이제부터 내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당신이 원하는 걸 모두 다 내가 들어주게 할게요. 대신 나중에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들의 자손들이 다 죽고 당신도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돼요. 근데 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어떤 여동생인 메들린은 어떻게 되냐? 이 거래 내용을 갖다 고려해서 자신은 평생을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고,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피임 수술을 딱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셔 남매는 어떻게 되냐? 결국 그레이즈 월드가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피했다고 조작을 해요. 자신들이 사실은 벽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가둬놓고 산 상태로 벽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냥 못 나오게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사회의 신임을 받아서 로데릭이, 이게 어셔의 제일 큰 오빠죠. 로데릭이 CEO에 발탁이 돼요.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인, 이게 중요해요, 리고톤이라는 것을 대량으로 유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나벨리가 키우던 자식들에게서 자신도 오라고 회유한 로데릭, 그 다음에 프레드릭 데메메인은, 이게 누구냐면 애나벨이 누구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남매 가운데 오빠의 첫 와이프예요. 이게 뒤에 관계가 좀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그 와이프의 자식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갖다 키우는데 이거에 대한 상실감으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와이프인 에네벨리는 자살을 하게 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기의 애들을 다 뺏기고 자신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로데릭 어셔와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식들이 계속 나와요. 자식들이 여기도 나오고 그냥 그래서 모두 다 자식이 원래 부인과 2명 나머지 원나잇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자식이 모두 다 6명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자식들이 하나씩 죽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잘 되는 대신에 내 자식들이 내가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6명의 자녀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요건 제가 잠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약속을 했던 그 술집의 바텐더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 여자의 이름은 이 드라마에서 뭐라고 하냐면 버나라고 하나요. 버나. 이 버나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버나는 최소 100년 전부터 사람들 곁에서 거래를 제시하는 삶을 살아왔던 의문의 존재로 나와요. 본인의 말로는 버나의 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프레데릭과의 대화에서 암시된 것처럼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전부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거래 전과 후의 평행 세계의 시나리오까지 파악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너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고전적인 악마의 이미지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썸네일에 있는 오른쪽에 여자분 계시죠? 이분이 바로 버나의 정체였어요. 어쨌거나 어셔 남매와 맺은 거래 내용은 무슨 사업을 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성공을 할 거고요.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7, 80년의 평범한 생활을 그냥 버리고 뭔가 특별한 50년의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남매는 포트나도를 접수하게 되고요.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거듭나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얻게 되지만 나중에 모두 다 손녀를 제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내용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거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언제든지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유혹들의 악마의 유혹에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다 물어봤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본 책은요. 어셔가의 몰락입니다. 제가 오늘 이 드라마죠. 드라마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유는 이 드라마의 원작이 바로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소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넷플릭스에 나오는 어셔가의 몰락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잔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좀 잘 견디실 수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인생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마음에 드셨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저는요 임대표고요. 임대표의 책이 나웃은 여러분 드라마와 또 우리 책과 여러가지 연관된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주변의 분들에게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